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2배가 된다면 어떨까요?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고 했던 내 땅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?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의 주제, 종상향 때문입니다. 이 종상향이란 무엇이냐? 자,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관해서 용적률을 250%로 정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만약에 이 지역이 종상향이 됐다, 이 용적률이 400%까지 올라가요. 400%가 되면 100제곱미터의 땅에 400제곱미터까지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상향이 이루어진다면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가치가 몇 배나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왜 중요하냐?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큰 카페를 지어서 거기서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어서 카페를 지을 큰 땅을 샀어요. 큰 카페를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용도지역 때문에 큰 카페를 지을 수가 없다,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.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요. 땅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었고 구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. 토지 이음에 가서 이 땅의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꼼꼼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종상향이라는 것은 현재의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했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토지의 가치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종상향을 좀 빠르고 쉽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? 아무나 쉽게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용도지역 자체가 국가의 난개발을 막고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다 다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을 함부로 변경해 줄 수는 없어요. 지자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과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종상향이 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다,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번에는 이 종상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해서 이 용적률을 예를 들어볼게요.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을 100%로 두고 있어요. 땅의 면적과 동일한 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. 한 개를 지으면 다 지은 거예요. 이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 게 일종 전용 주거지역.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됐다고 예를 들어볼게요.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200%까지 이 용적률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똑같은 크기로 한 개를 더 지을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200%가 되는 거예요. 종상향으로 만약에 준주거지역이 됐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400%까지란 말이에요. 이렇게 되면 같은 땅에 400%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토지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 종상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. 종상향이 되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용도지구랑 용도구역이 다 풀리는 건가요? 이 종상향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용도지구라든지 용도구역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이 부분도 제한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풀어주지 않았다, 고도지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높이의 제한은 여전히 있다, 제한이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제한이 이 부분은 유지가 되는지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이 용도지역을 바꾸는 종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.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쉬운 설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